자, 민재부터 불러주세요. even 더 even 더 students students I I thought to be to be clever clever could not could not solve solve 너무 잘했어요. perfect. 다음 레인이 요거 해요? 요거 assured at the moment you commit yourself to it. 잘했는데 하나 남았다. is 남았는데 쌤이 못 들었나? 이거 꼭 그죠? is 좋아요. 보장은 된다니까 수동태로 여기 들어가는 거 맞고요. 자 여러분, 요 커미트와 관련해서 지금 회의 너무 잘 써줬는데 여러분 바로 내년 고등학교 가자마자 내신 모의고사 할 것 없이 1, 2학년 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언제나 나올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자, 커미트는 뜻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커밋은 커미트 크라임이라고 하면 크라임이 뭐죠? 크라임, CRI 범죄죠. 그래서 커미트 크라임 하면 범죄를 저지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전념인데 뜻이요. 전념하다가 아니에요. 전념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전념시키다가 기본 뜻이란 말이에요. 타동사고 전념을 시키는 거예요. 얘랑 같은 결을 하는 게 바로 devote라는 친구가 있고 또 dedicate라는 친구가 있어요. commit, devote, dedicate 이 친구들 모두 뭐뭐를 전념시키다야. 기본 뜻이 타동사야. 뒤에 무조건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얘는 공통문에 다 쓰고 이 뒤에 목적어 A를 써요. 그리고 to를 써요. 그리고 B를 써요. 이게 늘 쓰이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이 to 있죠. 이 to가 뜻이 뭐뭐에예요. 뭐뭐에. 뭔 말이냐? 실제로 조사 역할하는 전치사라는 겁니다. 전치사. 우리 전치사 뒤에 뭐 써야 돼요? 명사 또는 만약 동사를 쓰고 싶으면 어떤 형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동명사 쓸래, 투부정사 쓸래 문제가 엄청 잘 출제돼요. 이 동명사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내신에서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하고 devoted 2 hours 나는 2시간을 참고로 또 여기 전념시키다니까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보통 뭘까요? A에 올 수 있는 건 나의 어떤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다가 바치는 거니까 전념시키다는 건 바치다라는 뜻이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2 hours 쓰고 to를 쓴 다음에 내가 내 숙제를 끝내는 데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to finish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얘가 타동사다 보니까 이제 A를 써서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쓸 수 있는데 무려 어떻게도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devote를 쓰고 나서요. 이 뒤에다가 오늘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게 될 제기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같은 대상을 쓸 때 self를 붙여 쓰는 거잖아요. myself를 써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치는 게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바친다 하고 똑같이 뒤에 위에 있는 예문들을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바쳤다 내 자신을 숙제를 끝내는데 말 되죠? 자, 이건 지금 기본 능동태잖아요. 이걸 수동태로 그럼 바꿀 수도 있겠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수동태를 바꿔도
입장이 둘 다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그럼 수동태가 되어도 주어는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 어쨌든 간에 목적어자가 있었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면 myself라고 안 하고 그냥 주격인 I로 바뀝니다. 그 다음 수동태를 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BPP 형태를 써야겠죠. 그럼 I was devoted가 되고 myself는 빠졌죠. 그럼 바로 이제 to finishing my homework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는 무슨 차이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 차이에 불과하죠.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와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다는 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진술의 주체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쓰나 밑에 수동태로 쓰나 뜻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굳이 내가 수동태를 맞춰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는 받쳐졌다 숙제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 그냥 위랑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나는 숙제에 전념했다. 그쵸? 숙제를 마치는 데 전념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낼게요. 결론은요. 주어 쓰고 be devoted 다른 거 위에 거 다 돼요. devoted, dedicated, committed to 하고 be를 쓰면 뜻은 그냥 주어는 be에 전념하다라는 얘기예요. 능동처럼 해석한다고요. 왜냐하면 제기대명사가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쓴 것처럼 그냥 devote 쓰고 dedicate 그냥 능동으로 쓰고 commit도 능동으로 쓰고 여기다가 주어에다 self 붙인 제기대명사를 쓰고 to be를 써도 뜻은 같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포인트 1, 2가 전치사라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된다. 두 번째, 수동태가 되어도 그냥 능동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 정리가 되면 됐으면 다음 부분이 다음 거 불러주세요. Experience Experience is the name is the name gives gives their mistakes their mistakes to everyone, everyone to everyone. to everyone. 자, 민준은 잘 썼는데 한 가지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the name gives하면 이름은 준다 이상해요. 아마 여기까지는 일단 경험이라는 건 이름이야라고 쓴 것 같기는 한데 이 뒤에가 봐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가 검게 칠한 부분에 혹시 주어가 없나요? 주어가 있나요? 주어 있어요. 있죠. 은는 이가가 붙은 얘가 주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여하는 건 준 거니까 기부의 주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어를 다 써야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Everyone 맞아요. 에브리온만 앞으로 보내면 돼요. 에브리 앞으로 보내서 이 투만 투도 한번 바꿔줄게요. 어디에 주는 거니까 이렇게 조정할게요. The only thing we have to here is 너무 잘했어요. 앞에 비열은 동사, 뒤에 있는 비열은 명사로 쓰는데요. 다음이요.
Don't marry someone you can live with. But marry someone you cannot live. 잘 썼어요. 약간 이거 오글거리죠. 다른 We don't have eternity. Eternity. Unrealized. Realize. 자, 이거 너무 교재가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쓸 수가 없네요. 여기 to/only가 분리가 돼야 돼요. 아마 지원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원아. 실현하다도 아니라 실현할이라고 돼 있는 게 realize를 쓰면 좀 어색했죠? 그럼 다시 우리 할까? You don't have an eternity. 그렇죠. 이렇게 하자. To realize our dreams. 잠깐만. 이게 이상하죠. 이것도 문장 자체가 이상해요. 뒤에 우린 영어만 힘이 없다. 오직 시간이 있다면 나대의 법비를 쓴 거면 벗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문장을 새로 시작하자니 주어가 또 없죠. 이거 좀 오류라서 여기다가 우리 위 넣고 문장을 쓸게요. 그냥 영어는 8시 하거든요. 없지. 위 하고 그냥 쓸게요. We have We only have 하다가 have on the time 하도록 할게요. The time. 자, 뒤에만 마무리해 주세요. Here 또 있어요. Here 또 있네. Here are 히얼이랑 어. 이랑 R이랑 세 개를 어떻게 잘 같이 해야 될지 맞아. 쌤도 같은 생각이에요. Here, here이 있으니까 문제. Here, 오케이. 자, 뒤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요. We only at a time. 어떤 time?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we are here 하면 되겠죠. We are here. 다음요. 40년 다시 시작해야 돼, 맞지? Do you remember the place we met? 좋아요. First는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돼요. Do you remember the place we met first? The reasons. 이것도 오류죠. 대문자도 없어, 그렇죠? 보면 뭐뭐 중 하나란 말을 써야 되는데 없더라, 그렇지? one of 뭐뭐 써야 돼. one of, 그치? 쓰고 싶죠? 쓰자 그러거든. one of 써서 one of the reasons. What's your people? Stop. 뭐줄 아니야? 뭐줄부터 안 썼어? 그거 뭐 썼어?
됐어. One of the reasons that people 바로 가는구나. People stop learning. Yeah, is they become willing to less failure and yeah, less failure at and less and less failure and less risk. 귀여워. 잘했어. 열심히 다 분해를 시켜버렸구나. 여기 점점 덜 있잖아. 여기 점점 덜 하는 거는 이건 수거죠. 참고로 일단 점점 A한 또는 A하게라고 말할 때 우리 어떻게 쓰냐면 more and more 형용사 앞에서를 쓰거나 또는 덜이면 less and less 형용사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비용법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less and less를 부사로 해서 뒤에다 써도 되고 less and less willing to도 괜찮은데 그러면 잠깐만 혜인아 머처는 어디다 썼어? 머처가 성숙한이라는 뜻이야. 성숙했다라는 건 성인이 된 거니까 이게 mature people 이런 이렇게 그래서 될 거고 그리고 대신요 여러분 여기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돼요. 둘 다 돼요. 대신 앞에다 쓰든지 is that 하고 뒤에다 쓰든지 둘 다 되고 they become willing to 아까 말한 대로 less and less willing to 앞에가 좀 더 자연스럽고요. 뒤에는 실패를 무릅쓰다는 바로 그냥 리스크가 위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뭐뭐의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쓰고 failure를 바로 쓸 수 있어요. 레슨은 아까 뒤에다 써도 괜찮아요. 여기 써도 괜찮아요. One of the reasons that more people start learning is that they become less and less willing to risk failure. willing 앞에 become을 쓰고 매우 잘했어. willing은 형용사죠. 기꺼이 뭐뭐 하는. 얘들아 혹시 willing의 반대말 아는 사람? 이것도 내신 관련 제법 나오는 표현이니까 잠깐 정리하자면 대평골에서는 벌써 제가 한 7년 사이에 2번이나 서술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요양문도 be willing to be 이렇게 쓰는 게 기본형이잖아요. 기꺼이 하려 하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실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기꺼이 하려고 그러고 대조적으로 다른 부류들은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와 이제 바니어가 willing 자체의 부정어인 unwilling을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부위하기를 꺼려하다가 되겠죠. 꺼려하다고. 그래서 꺼려하는이라는 단어를 가지는 게 unwilling 말고 뭘 쓸 수 있냐면 reluctant라고 들어봤나요 혹시? reluctant가 꺼려하는이라는 뜻이에요. 꺼려하는. 그래서 초부정사 이렇게 쓰면 뜻이 같아지죠.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주저하다 망설이다 혹시 영어로 뭐죠? 그렇죠. hesitate 있잖아요. 그거 동사로 쓰면 hesitate 초부정사지만 동사가 아니라 hesitate의 형용사형을 쓰게 된다면 hesitant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망설이니까 역시 꺼려다 맞습니다. 뜻이 다 같아지는 거죠. 다 같아지는. 고등학교에서는 유의어를 많이 알면 장땡, 유의어 모르면 안장땡. 유의어가 정말 중요해요. 어휘력이 많아야 돼요.
정리됐으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건 뭐 그거죠 여러분. 뭐 미리 설명을 안 드리긴 했지만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있고 이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존재했을 때 우리는 이제 위치나 whom을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 나면 이 뒤에 전치사가 이제 혼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걸 바꾸는 방법은 선행사 똑같은데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해 오죠. 전치사가 앞으로 와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거나 전치사 플러스 whom이 되고 뒤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고 이 두 개는 근데 뜻이 같습니다. 얘는 불완전하죠. 전치사가 혼자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예외 하나 적을 거예요. 어떤 예외냐면 전치사 뒤에 지금 관계대명사 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요. 원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말해줘요.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 인이 that과 결합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고요. 얘는 그냥 원래 이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접속사입니다. 이 뒤에 주어 동사 오면요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라는 뜻이고요. 이 문장은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랑 마지막 두 번째는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except잖아요. 바로 except란 전치사 뒤에도 that을 쓸 수 있어요. 역시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뜻은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전치사 뒤에 that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안 됩니다. about that, 뭐 on that, with that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든 간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전치사가 뒤에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되기 때문에 입맛대로 쓰신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불러주세요. Behavior Behavior is the mirror is the mirror. in which 좋아요. 앞에다 썼군요. In which everyone 잠깐만. Everyone shows shows their true image. 굿자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이는 어디로 된다? 이미지 뒤에 인 여기다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다 써도 돼요. 대신 여기 썼을 때는 불완전, 앞으로 가게 되면 완전. Reading is the primary. means 좋아요. 이거 means s 붙었지만 복수도 아니죠? 이 자체가 단수형입니다. by which 좋아요. 역시 앞으로 보냈군요. by which you acquire ideas and gather. 그렇죠? 좋아요. 잘했어. 다음. You never never? 아니죠. never 아니죠. may you may forget
오타, 탈자야. whom someone 없고 whom하고 someone 사이가 잘려야 될 것 같아요. someone 보낼까 일단? You may forget someone. whom where left with you 쓰는데 잠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whom은 무슨 격이지? 맞아,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뒷절에 뭐가 빠지는 걸 말하지? 목적어. 그럼 주어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whom 뒤에 left를 썼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져 버렸다. 해석에 낚인 거야. 해석을 보지 말고 문법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위에는 당신과 함께라고 해서 with you를 쓰고 싶지만 그렇게 쓰면 주어가 빠지기 때문에 당신과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이 그 사람 과가 되겠지. 그렇죠. You laugh for it.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You laugh for it. 여기서 with는 앞으로 보내서 with whom you laugh 되겠죠. And you will not forget someone with? with whom 한 거야. 앞에는 뒤에다 쓰고 뒤에 앞에다 썼어? 다채롭게? someone with whom이 아니에요?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해봐 일단 해봐. with whom you wept. 잘했어요. 그게 아니라 잘한 거 정답 맞는데 앞에는 with를 whom 앞으로 안 보내고 뒤에 건 앞으로 보내서 저 앞에 것도 쌤이 앞에 됐어요? 그랬군요. 그 상관없어요. 앞뒤 막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다채롭게 했나 싶어서. 잘. Man can succeed almost anything for which he is limited enthusiasm. 요거 ENM에서 E인 거 아세요, 여러분? enthusiastic. 알아요? 역시 아는 사람의 고인물. S는요? 네? at 나오는 거는 얘는 어떡하지? 이거 알면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충분히 모를 법한데, 자, 이 at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미 보낸 전사가 있는데 중복이 되죠. 그럼 막 at for at 이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말이 안 되고. 혹시 어디 넣은지 알겠는 사람? almost 앞이라는 건 어디 뒤? 그렇죠. succeed 기준으로 말해야죠. 왜 succeed 뒤에 넣어야 돼요? succeed 뭐예요? succeed는 자동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그 뜻이 뭐뭐에서 성공하다가 아니에요. 이 연계고리 조사가 없어요. 그냥 성공하다밖에 안 돼서 succeed는 뒤에다가 at을 써거나 in을 써야만 a를 써서 a에서 성공하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succeed 절대 뒤에다 목적을 못 씁니다. 이나 at을 쓰십니다. Foreign students is increasing who learn 코리아는 그냥 더 안 써요. 고유명사라서 그냥 코리안 랭귀지라고 하고 더는 우리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혹시 보낼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맞아요. The foreign students. 할게요. 잘했어요. 민지야, 근데 왜 여기 이즈예요? R 아니에요? 스튜던트는? 좋아요. 잘했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후에 선행사 누구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근데 보통은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얘는 왜 그럼 이렇게 안 썼어요? The number of the foreign students who learn Korean language is increasing. 돼요, 이거 돼요.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걸 더 선호해요. 왜일까요? 이렇게 쓰면 뭐가 너무 주어가 너무 길어요. 우리 주어 긴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주어 같은 거 존재하죠. 주어가 길어서 시인석 이렇게 바꾸네요. 좋아요. 다음. should come. 좋아요. When my words will come true. 네, come true 맞아. 잘했어요. 역시 나 이거 when의 선행사 뭐예요? 그죠? 타임이죠? 시간 영사, 관계부사가 앞으로 했습니다. 역시 앞으로 보내면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뺐네요. 다음 얼추 is 바로 really 안 써요? 가상현실. really is an environment is an environment which seems almost real, created by computers. 자, 요거는 이렇게 쓰면 얘는 오히려 정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면 이 created by computers는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이잖아요. 형용사네요. 그러면 얘는 누군가 명사를 수식하죠. ing나 pp는요 수식 대상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의 혼동이 안 생겨요. 반면에 우리가 앞서 했던 관계사절 같은 경우는요 선행사와의 그 판단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좀 뒤로 보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이 created by computers를 여기가 아닌 직접적인 수식 대상 바로 옆에 붙여줘야 돼요. 그럼 누구 수식하는 거예요? Virtual reality. 그러면 해석이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현실은 하나의 환경입니다가요? 아니죠. 가상현실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수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created by computers는 여기 environment 뒤에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사와 분리되어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보내요. 대신에 그 판단이 가능한지를 여러분께서 이제 물어보는 게 학교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선행사 누구예요? 위치의 선행사? 설마 컴퓨터일까요? 그럼요. environment 잘했죠. 자, 그럼 얘들아, 이게 학교 시험에 만약에 시험 범위에 있으면 문제가 어법 문제를 어떻게 출제가 되는 게 가능하냐면요. 보세요. 여기 sims에서 s 뺄게요. 이러면 혹시 여러분 바로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식,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를 취한다는 것. 두 번째,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못 모르고 컴퓨터라고 판단했다면 sim이 맞죠. 그럼 안 고치겠죠. 그럼 틀린 거네요. 왜 아닌 거죠?
선행사는 관계사절의 의미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거의 진짜처럼 보이는 게 컴퓨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상보다 앞에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선행사가 환경 단수명사고 그러니까 주격 관계사 뒤에는 동사 수일치에서 since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면 고등학교 가시면 영장 문제랑 틀린 거 고쳐쓰기까지 잘 해내실 거예요. 이런 계속 연습해 갑시다. 다음 black hole is an area in outer space 좋아요. into 있죠? 그냥 위치? into 위치 맞나요? into 위치. into 위치 everything is food including life itself. 잘 썼어요. 자 여기서 into는 아까 안 붙어있었죠. into는 어떤 보내야 돼요? is food into 뒤에다가 보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로 가도 괜찮고 하나 더 including light itself도요. 여기다가 부사를 써도 되지만 앞으로 보내서 everything 뒤에다 넣어도 괜찮아요. everything including light itself is food into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해볼 게 뭐 있나 혹시 추가 설명할 게 있나 보면요. 자 복잡한 관계사 절이에요. 똑같이 계속 관계사 절이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드릴 건 없는데 특이한사항 봐요. 여러분 704번을 보면 당신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사람이 지금 뒤에 있는 두 번의 관계사의 공통된 선행사가 되죠. 유일한 사람이 선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이면 지금 여기 절에 내가 만났다를 쓰는 거니까 I met죠. 그럼 이거 무슨 격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니까. 여기는 I met가 있어. 그럼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은 아니고 밑에 목적어가 빠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목적격이죠.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사절이에요. 밑에는 어때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죠. 무슨 격이야? 이건 주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선행사가 공통인데 하나는 뒤에 목적격 관계사절을 써도 되고 다른 하나는 주격을 써야 돼.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지요. 반면에 주격은 생략할 수가 없지요. 여기 물론 whom과 who가 다 있지만 whom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잠깐 써볼게요. You are the only one인데요. person이군요. 자, person 쓰면 이제 이게 선행사가 됐고요. 내가 만남부터 써야 되니까 목적을 쓸게요. whom I ever met가 나왔네요. 현재 완료로 경험을 나타냈군요. 자,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절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분리가 돼야 되니까 접사가 필요한가요? 접사가 근데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바로 가는 겁니다. Who understands m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는 없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Only person I've met who understands me. 그래서 과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704번부터 718번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55분이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좀 짧게 만든다는 게 계속 중에
시간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쉬는 시간을 바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쉬는 시간 10분 드릴 거고 끝나면 업버크 프린트부터 대명사 끝내서 오늘 이제 업버크 스타트 나갈 거예요. 과제가. 업버크 그 대명사 프린트만 펴 놓으시고 쉬는 시간이고 인증 줄게요. 안 하는데 갖다 줄 건데. 이건 싫어하고. 다음 책 받아야 돼요. 여기 안드데스크에 전체 다 끝났어요. 근데 다음 책이 뭔지 모르니까 원래 책 있죠 여기. 그 가져가서 다음 책 주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어제 하다 해보니까 좀 지루해요. 내용이 나열식이라서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못하고 재미없어 원래. 그래서 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 다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좀 길게 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소페이지까지만 했었죠. 두 번씩 얘기했대요. 자, 이어서 대명사 중에 원스라고 하는 부정대명사가 있어요. 이거 역시 정해져 있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 쓰는 부정대명사거든요. 원은 뜻이 그 어떤 하나고 원스는 어떤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 했던 것처럼 바로 딱 그것들이고요. 자, 원을 가리키는 명사와 같은 종류이기만 하면 돼요. 특정하진 않아요. 불특정하고요. 반면에 이 때문에 가리키는 명사 딱 그거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겁니다. 민지야, 내가 펜이 있어요. 근데 하나 빌릴 거예요. 내가 펜이 필요해요. 하나 빌릴 건데 뭐 빌려야 돼요? 그렇죠, 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애초에 내가 필요한 게 딱 그 펜이 아니라 그냥 아무 펜이나 펜 하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아무거나 빌려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 네가 갖고 있는 바로 그 빨간 펜 너무 좋아 보인다. 내가 좀 빌릴 거야. 혜인아, 뭐 빌려야 돼? 그렇죠. 이때는 20되는 거죠. 특정하게. 내 바지가 너무 낡았어요. 나 그래서 새 거 내일 살 거예요. 자, 내가 사는 거 뭐예요? 낡은 내 원래 이 바지 말하는 거 아니고 새로운 바지 종류니까 원스 쓰는 거 맞아요? My car's broken. 차가 퍼졌어. 고장난. 내가 그래서 내일 고칠 것은 고장난 내 차 바로 그것들이니까 특정한 거 맞아요. 뱀? This printer is so slow. 야, 이 프린터 왜 이렇게 느려? 나 그러니까 새로 하나 사야겠어. 그러면 저걸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같은 종류의 프린트를 하나 사는 거니까 원이고요.
마지막 내 친구가 나한테 영어로 된 시 한 편을 읽어줬는데 나 기억이 안 나. 뭐가? 딱 바로 그거 기억 안 나겠죠? 자, 이 원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불특정 종류만 같으면 원원스, 특정하면 이때를 쓰면 되고요.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이어동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지금 여러분 다루고 있는 건데 이어는 말 그대로 숫자 2예요. 그리고 어는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로 된 동사를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두 단어라고 모두 이 이어동사는 아니에요. 어떤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부사여야 돼요. 동사랑 부사가 연결된 걸 이어동사라고 해요. 자, 이런 이어동사는요 다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뭐일 때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그 목적어 어디예요?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한다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아래에 보시면 이어동사 여러 가지 있어요. take off, 뭐뭐를 벗다. take off, 뭔가를 차지하다. take on, 뭔가를 탑승하다. take out, 뭔가를 꺼내다. take away, 뭔가를 가져가다. give off, 뭔가를 방출, 배출하다. give up, 뭔가를 포기하다. 뭐 등등 다 되죠, 그렇죠? 이렇게 다 타동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me, give up me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쓰면 안 되고요.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 다 이 사이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look af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뜻 혹시 알아요? 이거 take care랑 똑같아요. 맞아, 보살피다 돌보다예요. 여러분 이거 동사 맞고 얘는요 저기서 말하는 부사가 아니다. 얘는 직역을 해봐도 뭔 뜻이냐면요 A라는 친구의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걸 돌보다 뜻이 맞죠. 여기서 이 after는요 뭐뭐의 뒤란 뜻으로서 부사가 아니라 실제 전치사예요. 얘는 이어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저 좀 돌봐주세요. Please look after me라고 써야 되지 Please look me after라는 말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말한 이어동사는 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지 동사 플러스 전사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문제 풀면 기법의 목적어가 이시니까 이렇게 쓰는 얘기죠. give it up, give it up 하지 give up이 안 한다. 발음도 어색해요. 내려갑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귀대명사예요. 제귀대명사는 맨 앞에서 우리가 준비학습을 했었죠. 인칭대명사 뒤에 단수일 경우는 self, 복수일 경우에는 selfs를 붙여서 뜻은 뭐뭐 자신, 뭐뭐 자신들에 해당하겠죠. 자, 제귀대명사는요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로 제귀용법으로 쓰기 위함인데요. 제귀용법이라면요 제자가 다시 제자에 귀자는 돌아갈 귀자. 귀향할 때, 귀향이 고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뭐가 돌아가냐? 주어의 행동이 주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랑 같은 대상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 그때 내가 대명사를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제귀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대상이므로 대명사를 썼으니까 myself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또 그는 looks after 그는 돌봐요. 누구를요? 다른 사람 말고 지가 자기 몸, 자기 처신 그냥 자기 이렇게 근근히 자기 혼자 돌보고 살아가는 거. 그때 이제 himself를 쓰겠죠. 이렇게 쓰면 그가 돌보는 게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독거노인처럼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제기용법으로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뭔가 해석할 필요가 없이 직관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제기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1인칭, 2인칭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이게 포함된 문장 일체를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아이는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자, 내 앞에 있는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게요?
한 명이에요. 내 앞에 너희들은요 한 부류예요. 우리가 몇 부류예요? 지금 이 순간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은 세상에 한순간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른 대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1인칭과 2인칭에 대한 제기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그냥 제기대명사가 정답이라고요. 왜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이제 그들은 어때요? 나에게 그는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민주이도 그고 민재도 그고 다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인칭 같은 경우는 그냥 풀 수가 없고 무조건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서 걔가 걘지, 걔가 다른 걘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래 예제는요, 한 7년 전에 저기 수원 영통 광교 쪽에 수원고등학교라고 남자고등학교거든요. 수원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어요. 100년이 훨씬 넘어요. 여기 실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 내가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거 읽으면 바본 거예요. 그죠? 왜 읽으면 바보예요? 1인칭 제기대명사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정답 뭐라고요? 그냥 셀프 붙은 거예요. 출제자 의도상 어쩔 수가 없어요. 확인해보면 앞에 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위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다른 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제기대명사를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제기용법이었어요. 주어와 같은 대상을 목적어 자리에 쓸 때 써야 되는 제기대명사. 두 번째, 이번엔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강조는 필수는 아니죠. 강조는 옵셔널한 거 아니에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강조하고 싶으면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주어 나왔고 made this machine, 내가 이 기기를 만들었어 해놓고 다시 뭘 쓸 거냐면 앞에 있는 주어를 제기대명사로 한 번 더 써줄 거예요. 이렇게 I made this machine myself 라고 하면요, 얘는 실제로 문장 성분은 없어요. 마치 부사 같은 거거든요. 해석은 야, 이거 진짜 내가 만들었어.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I made this machine 똑같죠. 이번에는 주어를 쓰고 주어에 바로 붙여서 I myself made this machine 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 앞에 있는 주어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저 뒤에 쓰나 주어 뒤에 쓰나 주어를 강조할 수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I met you myself를 쓰면 나를 강조하겠지만 이번에 내가 만난 IU를 한번 강조해 볼 거예요. 그럼 뭘 쓰게 됩니까? herself를 쓰겠죠. I met IU herself last weekend in the concert. 야, 내가 지난주에 진짜로 IU 그 사람 봤어. 이렇게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강조용법은요, 원래 문장 성분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넣어서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경법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 자리에 존재하는 치부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뺀다는 경우는 목적어를 뺀다는 얘기죠. 목적어를 빼면 문장이 당연히 불완전해지는 거고요. 강조용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사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를 빼도 원래 문장 성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장은 완전한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내년 고등학교 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려가면 보통 듣기 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간단한 제기대명사와 관련되는 수어들 볼게요. 마음껏 먹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껏 먹으라. eat a lot 이렇게 하라고. help yourself이라고 들어봤어요? help 뒤에 자, oneself는 제기대명사의 기본 형태를 쓴 거죠. help himself, help themselves 다 됩니다. 이렇게 쓰면 마음껏 먹어. 친구 엄마가 나한테 상준 help yourself 마음껏 먹어라 하는 거고. 두 번째, 야 편하게 있어봐. 편하게 있는다는 거 make 만들어 oneself 네 자신은 말이야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make yourself at home 야 편히 있어 편히 네 집처럼 생각해 이런 거죠. make yourself at home make oneself at home. 세 번째,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즐기는 거니까 enjoy 쓰면 되고요. enjoy 뒤에 oneself 쓰면 돼요. 나는 정말 즐거웠다. I enjoyed myself. I enjoyed myself. 네 번째, 나 혼자 스스로는요. by oneself
for oneself예요. 이게 옛날에는요, by oneself는 외롭게 혼자라는 의미가 강했고, for oneself는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해볼게요 의미가 강했지만, 현대 영어에 와서는요, 상관없어요. 벽이 허물어져가지고 그냥 혼용해서 쓴답니다. 다음, 저절, 문이 저절졌다. The door often of itself. of itself라고 쓰면 저절로 무섭게 낑 열리는 거. 저절로 of itself. 네, 잠깐 켰나? 고마워요. 다음 그 자체로는 in itself. 그래서 life in itself is a pain.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제정신이 아닌 건 정신이 옆으로 나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옆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beside oneself. 야, 쟤 미친 것 같아. He seems to be beside himself. 쟤 정신 나간 것 같아. beside oneself 이렇게 쓴답니다. 자, 제기대명사 끝. 다음 5번. 이게 역시 내신으로 출제가 잘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길게 써놓긴 했는데 결론부터 그냥 가볼까요? 결론부터. 여러분 이런 문제는 본 적 있죠? 그 어나더 쓸래, 디아더 쓸래 이런 문제 우리 봤죠? 그래요? 그럼 어나더와 디아더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문 위에요. 이걸 선택하는 문제 맨 위에 총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숫자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정답은 무조건 더가 붙은 게 정답이 되고요. 위에 숫자가 없어요. 막연하게 many 이런 건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막연해버리면 그때는 더가 안 붙은 게 정답이야. 이게 그냥 결론이야. 이렇게 풀면 다 풀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상황에 설명되어 있는 건 그 과정적인 얘기를 제가 좀 풀어서 할 건데 다시 올라가 봐요. 각각의 단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문 위에 봤더니 두 명이 있다고 그래. 또는 자, 보스도 둘 다니까 숫자라는 2가 들어있는 거죠. 또 굳이 2라고 안 적혀 있어도 hands라고 돼 있으면 손은 당연히 두 개라는 게 암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숫자가 나타나 있으면 이제 그중 하나를 말할 때는 one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라고 말할 때 뭐 쓰게 돼요? 어나더 절대 안 되죠. 디아더를 쓴다고요.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자리를 물어보게 돼 있고 위에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나더가 아니라 디아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연역적 추론하는 거예요. 비난 말고. 두 번째, 만약 free라는 말이 나왔다면 또는 try도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try인 거 같은 거. 3 나왔어.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세 개 중에 하나는 하고 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면서 어나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정답 시험 문제 자리가 아니야. 시험 문제 자리는 이 자리가 시험 문제 자리예요. 역시나 어때요? 3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더가 붙어서 디아더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 자, 다음은 똑같이 3이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세 개로 쪼개지 않고 두 개로 쪼갰을 때입니다. 처음에 이제 원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어나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 몇 개 남았어요? 두 개나 남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답 자리에 오면 역시 더가 붙은 게 정답이니까 더를 쓰는데 바뀌었죠. 여기다 디아더라고만 쓰면 이건 틀리는 거네요. 왜? 나머지 두 개가 있으니까 복수인 디아더스를 써야 되겠잖아요. 자, 4개로 가볼게요. 자, 4개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 원이라고 나올 거예요. 또 다른 하나라고 말하면 어나더라고 나오겠죠. 절대 디아더라고 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묶어서 나머지 전부야. 그럼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으니까 디아더 하면 안 되고 역시 디아더스라고 하겠죠. 자, 다음은 개별적인 한 개 한 개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을 묶었을 때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투가 나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원을 쓰진 않아요. 그때는 벌써 어떤 사람들은 하고 썸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썸 어떤 사람들은 했어. 근데 이미 두 부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부류는 더가 붙을 거고 other라고만 쓰면 안 되겠죠. 왜? 부류는 복수니까 the others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나머지 정도들. 여기까지가 정답을 내는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 예는요. 낚이면 안 되는 함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얘들아 많다, 몇몇, a lot of 이건 전부 다 숫자가 아니야? 아니요. 이건 특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 더를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절대 못 쓰는 거야. 니네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음식에 대한 많은 선호도를 음식 선호도에 대한 기호가 사람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아래에 다른 사람들은 짬뽕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너희들의 이분법을 마음대로 짜장 아니면 짬뽕이니까 짜장 좋아하는 사람 빼면 나머지 전부 짬뽕이니까 디아덜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이분법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짜장 짬뽕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더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스가 와야 돼요. 그냥 아들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결론이 뭐다? 숫자 단수가 있으면 더가 안 붙은 게 아니 붙은 게 숫자 단수가 있으면 더 붙은 게 정답, 숫자 없이 맨이 막연하면 더가 안 붙은 게 정답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제 남았어요. 이어서는 뭐냐면 방금 했던 얘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 서술형을 쓰시게 될 때 서술형을 쓸 때 품사가 명사인 경우가 있고 형용사인 경우가 있고 둘 중에 둘 다 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 원칙에 맞춰서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정대명사 원은 뜻이 뭐예요? 한 명 또는 하나죠. 이건 이 자체로 명사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원, 어떤 하나, 어떤 한 명. 그럼 당연히 단수니까 is를 쓰겠죠. 당연한 얘기했어요. 원은 명사인과 동시에 형용사의 기능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명의 또는 하나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한 명의 또는 하나의. 그럼 얘는 뒤에 명사를 붙여줘야 돼요. 당연히 하나라고 했으니까 단수 명사가 붙겠죠. 원 피플 같은 건 없다는 얘기죠. 자 내려가서 another요. another는 뜻이 뭐예요? 일단 명사로 많은 것 중에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이 되거나 또 다른 하나가 되겠죠. 역시 is 쓸 거예요. 쟤는 동시에 형용사도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또 다른 한 명의라는 형용사가 되거나 또 다른 하나의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여전히 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단수 명사가 뒤에 올 거고요. 자 이제 디아더 봐요. 디아더는요. 아까 제가 나머지에 대한 얘기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명 또는 나머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is를 쓰겠죠. 자, 디아더가요. 형용사가 되면요. 두 가지가 돼요. 나머지 한 명의 또는 하나의도 되고요. 만약에 이 의미라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단수명사가 오겠죠. 그런데 디아더는 동시에 나머지 모든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복수명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 디아더 뒤에
person을 쓸지 people을 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 자체로는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둘 다 가능하니까요. 그럼 뭐 판단해야 돼? 해석해서 맥락상 지금 남은 게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내려갈게요. 자, 썸은 아까 집단 부류를 얘기할 때 썼었죠.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것들 를 쓸게요. 그런데 썸이 형용사가 되면 어떤이잖아요. 어떤 또는 몇몇이잖아요. 그때는 단수 복수가 다 가능하죠. 썸은 쓸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 쓸 수 있습니다. some water도 되고 some people도 되죠. 대신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복수를 써야 되고 셀 수 없는 건 단수를 쓰는 겁니다. 셀 수 있다면 무조건 복수를 써야 돼요. some person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ome people이죠. 내려갈게요. 이번엔 other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other는 명사가 아니에요. other는 절대 명사가 안 됩니다. other is, other are 이런 말 없어요. other는 형용사밖에 안 돼요. 어떤 뜻으로서? 다른 뭐뭐들밖에 안 돼요. 얘는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써야 돼요. other people, other person 안 됩니다. other는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 친구예요. other people. 자, 2개 남았어요. 내려가면 others가 있어요. others는 많은 것들 중에 또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거나 다른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복수겠죠? Others are. others는 이렇게 명사로만 쓰지 형용사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s로 끝나버리면 그 자체가 명사 종결 어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는 the others 역시 마찬가지예요. D가 더가 붙었으니까 나머지 모든이 되는 거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 것들이 되고 복수고 s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는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반적으로는 서술형에서 모두 중요한 얘기고요. 객관식에 있어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어나더와 아더가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사실 어렵진 않은 부분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단수, 얘는 복수니까 뒤에는 명사 가지고 맞추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요렇게가 엄청 중요한 내신 포인트. 고등학교에서 역시 출제 자주 되는 출제 포인트예요. 어퓨와 리틀은요 둘 다 몇몇 시라는 뜻이에요. 몇몇 또는 뭐 어떤 정도가 되는데 뜻은 같지만 어퓨를 쓰면요 뒤에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를 써야 돼요. 어퓨 people입니다. 어퓨 person 역시 안 돼요. 어가 붙었다고 단수 아닙니다. 이 어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a little은 이게 little boy 할 때 그 little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때는 한 명의 키가 작은 꼬마란 뜻이고 지금 말하는 저건 분리된 것이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몇몇인데 이때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는 뭘로 구별해요? 우리가 그 단어를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셀 수 있나 없나 생각하지 말고 S가 있으면 세는 거고 S가 없으면 못 센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려갈게요. 어만 수랑 빠졌죠. 어가 빠지면 얘네가 무려 부정문이 돼요. 뜻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 됩니다. 거의 없는. 뜻은 달라졌고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few 계열은 뒤에 복수명사, little 계열은 뒤에 단수명사가 오고요. 얘가 되게 중요한데요. 얘 가지고 영작이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면요. 문장이 few로 시작해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아는 사람 해줘? few 주어 동사. 예시를 들어보면 few people know about it. 이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 안다 그것에 대해가 아니라 자 해석하는 방법은 동사하는 주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놓고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럼 뭐예요?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오히려 주어가 가장 마지막에 해석이 되죠.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면 썸과 애니가 있네요. 이것도 퓨나 어리틀처럼 몇몇 어떤 이라는 뜻이잖아요. 얘네 어때요? 뒤에 올 수 있는 거? 단복수 다 올 수 있죠? 애니도 단복수가 다 올 수 있고요. 얘는 중학교 때만 나오지 고등학교 때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썸은 긍정문에 쓰거나 청유 의문에 쓰죠. 청유 의문이 뭐예요? 뭐 좀 하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그럴 때. 그리고 애니는 부정문에 쓰거나 일반적인 의문에 쓴다는 거 중학교 때까지만 유효한 얘기입니다. 내년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가면 이거 다 공통 뭔 뜻이에요? 이걸로 가서 아, 많은이구나. 많은이구나.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a deal of라고 하면 얘는요 이 a deal 사이에 막 great 같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붙으나 안 붙으나 어쨌든 많은이라는 뜻이야 그냥. deal of 계열은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를 써야 돼요. 셀 수 없는 단수 명사를 써. 그런 의미에서 얘는 그럼 뭐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있는 much랑 같은 거죠? much 셀 수 없는 데 쓰잖아요. 반면에 언어버 오브는 man이랑 같은 친구예요. 뒤에 쓸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 쓰는 거고. 자, plenty of는 lots of, lot of는 전부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봐야 밑줄 거져 있어봐야 무시하면 되는 거죠. 정답일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예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단복수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물리적 형태를 보시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말해주세요. 자, trees에요. 뭐 써야 돼요? 필기를 쓰겠죠. 복수잖아요. information, 정보가 쓸 수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뒤에 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쓰는 거죠. 정보가 거의 없대요. 3번, 자, furniture 이거 가구인데요. 가구 쓸 수 있잖아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 쓰면 s가 있겠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effort, 노력. 선생님 노력은 물건이 아니니까 추상적인 거라 쓸 수 없잖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라고. 내가 뭐 말하는지 알겠지? 너희들이 어떤 명사에 쓸 수 있고 없음을 상식적으로 해내려고 하지 마.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 없고요. s가 있고 없고 그냥 판단하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명사대명사는 설명이 다 끝나서 과제를 태우셔야 돼요. 어고 스타트 과제는 42쪽부터 51쪽까지 명사 대명사 쪽을 다 해보시면 돼요. 42쪽부터 51쪽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자, 과제 체크 된 사람 바로 유형 종결자를 피세요. 응? 51이요. 42부터 51까지. (117번) 채점 준비. 자, 117번에 4번,
118번에 4번, 119번에 4번, 120번에 3번, 121번에 3번, 122번에 4번, 123번에 3번, 124번에 3번, 125번에 4번, 126번 3번, 127번 3번, 128번 3번, 129번 3번, 130번 4번, 131번 4번, 132번에 4번입니다. 자, 다음 과제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과제는 133번부터 두 장 넘어가서 147번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약문으로 들어가네요. 다시 앞으로 와서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하시고 질문할 번호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한 번에 풀이할 거예요. 번호 불러주세요. 말씀하세요. 118번? 130번? 네, 116번? 126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 지금 118번 풀이할 건데 118번 들을 필요가 있는 친구들은 듣고 들을 필요 없으면 자기 거 지금 문제 확인하시네요. 118번부터 볼게요. 자, 개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 개괄 들어봐. 뭐냐면 유형 접근. 제가 이 문장 무관한 문장에 대한 건 따로 뭐 접근법을 말씀을 나한테 프린트를 안 해드렸잖아요. 이제 2점짜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라서 여러분 결국엔 다 맞추게 될 거예요. 수능 가시면 이거 절대 안 틀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문장을 이건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시문부터 어디까지 1번 선지까지는 쭉 읽어가시는 거죠. 1번 선지는 절대 정답이 안 되는 건 경험이 짧지만 느껴봤나요? 1번 선지는 정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2, 3, 4, 5번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2번도 거의 정답이 안 돼요. 정답은 거의 3, 4, 5번 중에 정답이 된다. 자, 이유는 뭐냐면 무관한 문장은 일단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학생들에게 이 글의 흐름이 어떤지를 일단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 흐름과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시문부터 1번 선택지까지 이제 읽어가시면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자,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라는 것은 핵심 명사죠. 이 글의 주인공이 되는 핵심 명사 A에 대한 필자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B다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가장 쉬운 이해가 뭐야? 막 구체적으로 몰라도 A라는 녀석이 좋다 또는 나쁘다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러프한 주제예요. 그죠?
이걸 파악하고 나면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번 선지가 어때요? 무조건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제에 대해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동일한 명제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뭐라고 나올 수 있어? A하고 나와요. 주어는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소문자 B가 나와요. 대문자 B랑 소문자 B는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같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진수를 넣어요. 그럼 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2번을 갔더니 역시 A는 하고 또 B에 대한 다른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누가 되는 거냐? 정답이 되는 녀석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바로 뭐가 나오냐? 주인공인 A가 아니라 C가 나오는 거예요. C가 나오고 C는 B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래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얘기하네? 이것만 보고 괜찮다고 하면 안 돼. 왜? 이 진술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거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A가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C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C라는 건 뭐야? 쉽게 말하면 이 글의 주제는 A는 좋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좋다는 얘기했으면 끝까지 좋은 얘기해야 돼요. 왜? 그 글의 주제는 A의 장점일 테니까. 근데 실컷 장점 얘기하다가 근데 문제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또는 아예 엉망인 경우는 아예 다른 말 할 수도 있고 D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D는 E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핵심 주제와 핵심 진술 말고 그 사이에 막 예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예시에 들어간 쓸데없는 그 단어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뭐 돼? 딱 봐도 글이 갑자기 전환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생뚱맞아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더러 이런 패턴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패턴을 외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때마다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글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자 제가 1번까지 읽으면서 이 글의 맵 A는 B다를 한번 찾아볼게요. 많은 젊은 남자 여자 영웅들이 아동 문학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기 있는 캐릭터를 포함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J.K. 롤링 해리포터와 몽고메리 앤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얘네들이 다 어떻대요? 고아래요 라고 나왔어요. 자 고아란 말 되게 특수한 표현이잖아요. 오케이 일단 제시문까지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어린이 동화 주인공이 뭐다? 고아다예요. 그럼 이 자체가 그냥 주제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일단 그 말은 없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A는 B다 정도는 진술이 나왔어요. 이게 1번까지 가면서 어떻게 중복되는지 볼게요. 필름헬하고 전문가가 나와요. 전문가 왜 나오죠? 항상 앞에 나온 말에 대한 근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이 지금 뒤집힐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역시 고아 얘기 나오겠네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많은 문학 속에서의 고아 또 나오죠. 그렇죠? 고아가 있는데 걔네가요.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려워서 아마 여기 캐치를 못하면 뒤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봐봐. 이 고아가 플러스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야? 말해줘 너 이거. 이 단어 보고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왜? 이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고1 정도 모의고사면 또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수준에서 그 단어 몰라도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데스파이트는 알죠? 이 정도는. 데스파이트가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역적이에요. 힘이 어떻대요? 렉이 뭐예요? 부족하다야.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아동 고아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야. 얘들아,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면 그 뒤에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플러스 나와야지, 그치? 힘이 없어도 용기가 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왔네. 이거 플러스야. 아동 문학 속의 주인공은 고아인데 고아가 플러스래. 자, 여기서 한번 리지런트는 뭐냐면 회복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금방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thus 따라서 하고 인과관계가 나와요. 얼펀 고아 다시 나오죠? 고아 플러스 얘기 나올 겁니다. 고아들은요 만들어요. 젊은 독자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러니까 계속 왜 흘러가는 거 맞죠? 괜찮아요?
4번 That also believes 내 앞에 나온 이 사람은 또한 이 전문가는 또한 뭐라고 믿냐 하면 역시 같은 얘기 나와야 돼. 올픈 나왔죠? 또 플러스 나와야 돼요. encourage 끝났죠. 뒤에 안 읽어도 되죠? 플러스 맞죠? 넘어갈게요. 4번 올픈 다시 나왔죠? 자 망가졌죠?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고아가 제안한대요. 뭐를요? 슬픔을요. 슬픔은 만쓰잖아요. 끝. 나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A는 B다 플러스인데 A는 B 말고 C가 마이너스로 갔죠.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으로 역적 관계에 갔으므로 3번이 틀린 거예요. 저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sab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각 선지를 이렇게 요약하시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는 B다가 다 들어있는지 그리고 B에 대한 진술이 동일한지를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더 할게요. 126번하고 130번 중에 더 얘기거리가 있는 거 좀 해드릴게요. 126번 할게요. 126번 보면 페이먼은 설명합니다. 원래 제가 이거 이제 다 여러분 시키고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시간이 없어서 오늘까지만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시킬게요. 얘가 설명을 하기를 빛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어떤 경로를 탄대요. 근데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간대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대요. 그리고 저 페이만이라는 사람이 뭘 사용했냐면 analogy라고 하는 건 비유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비유가 뭔지 알죠? 마치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죠. 구조요원을 비유하네요. 근데 어떤 구조요원이 있냐면 해변으로 달려가요. 뭐 하기 위해? 물에 빠진 수영객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수영객에게 비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 자, 지금 이 글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의 뭐에 대한 얘기?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빛의 이동 경로는 아까 최소 시간 거리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이거다라고 말을 했고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이걸 설명할까봐 설명하기 위해서 수영객에게 달려가는 구조요원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요원이 누구란 소리예요? 빛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명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아닌 걸 찾아볼게요. 막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어떻게 가는지. 구조요원은 달려가겠죠. 직선으로 달려가요. 그 물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해서 갈 거예요. 대각선으로요. 해안을 가로지르면서 바다로요. 자 지금 뭔 얘기했습니까?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했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이동에 대한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다음 거 갈게요. 그 대신에 그는 이번에는 물 가장자리로 가는데 수영객에게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간대요. 역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한 경로 얘기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고 뛰어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때요? 총 거리가 늘어난대요. 어때? 계속 시간 얘기하고 거리 얘기하고 있어. 문제 없어 보여요. 3번 갈게요. In order to save the drowning swimmer 수영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건 안 하건 역시 뒤에 뭐 나와야 돼? 이동에 대한 얘기 나와야 되죠. 이동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오나 볼까? 구조요원은 필요합니다.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혹한 바다 환경에 대처할 마음 준비가 돼야 된대요. 엄마? 난 지금요 빛의 이동 경로를 수영객이 달려가는 구조요원의 이동 경로에만 한정해서 이 얘기할 건데 갑자기 구조요원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마음가짐이 철저해야 된대. 이 얘기를 왜 해요? 이거는 빛의 마음가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A는 B다가 맞고요. 이 A를 비유를 해서 A가 온 거죠. 얘는 빛이지만 빛의 또 다른 간접적인 표현으로 구조요원이 온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는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구조요원도 계속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이동 경로가 나와야 돼.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하다 갑자기 A는 C다 이거 나와버린 거죠. 맞죠? C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좋아요. 수업 끝내겠습니다.